皆さんこんにちは。홍성호 일본 교실의 일본어教えてる 홍성호と申しま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호 일본어 교실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홍성호라고 합니다. 자, 今日はどうすれば日本語が上手になれるか 2回目の授業を始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일본어를 잘할 수 있을까? 잘하게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첫 번째 강의를 해드렸죠. 대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단어 외우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언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단어를 어떻게 하면 확실히 외울 수 있을까? 자, 요게 학습자들의 관심사죠.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단어 외우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어를 가르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영어 하시는 분들 강의나 다른 언어 가르치시는 분들의 강의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은 좀 이건 아닌데라는 그런 동영상들이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6개월에 완벽하게 언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막 김홍룡 같은 천재라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천재로 태어나지는 않죠. 그런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한 명씩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에 그런 강의를 올릴 때는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를 올려야 합니다. 저는 그런 특별한 머리 좋은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 아니고 저와 같이 머리가 조금 안 좋은 사람들 안 좋다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머리가 좋게 태어나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평균 수준입니다. 평탄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하면은 사실 모든 분들이 실망을 해서 일본어 언어 공부하는 것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죽을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그 정도 각오는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을 때는 10시간 이상 공부, 하루에 10시간 이상 방학 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못하지만 방학 때는 진짜로 밥 먹고 화장실에 가는 거 빼고는 공부만 했습니다. 단어만 외우고 문장 외우고 히어링하고 또 학원 가고 거의 뭐 모든 게 일본어 중심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것이 제 경우는 머리도 보통인데다가 군대 제대하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군대 제대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머리가 딱딱이 굳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한창 공부할 때는 머리가 아주 스펀지와 같죠. 그러니까 스펀지를 물에 담그면은 물을 싹싹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모든 지식들을 빨아들입니다. 그 시기에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할 수 있을 시기에 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제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나는 일본어 아니면은 제 같은 경우 일본어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을 만큼 공부를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일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 말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저도 학원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어에 도전했다가 거의 뭐 100명이면은 90명 이상은 탈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일본어를 이루었다라는 분들은 서너 명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각오를 다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나는 노력 안 하고 대충 쉽게 하고 싶은데 왜 저런 식으로 말하나. 그러나 현실입니다. 현실. 머리 좋은 사람은 뭐 부모를 잘 만나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이 1시간 한다면은 우리같이 보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할 수는 없죠. 저도 한때는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머리 안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그런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왜 그렇게 낳았냐고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만 했었죠.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제 말을 따라야지만 어느 정도 일본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단어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혹시 이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이거 보고 질려가지고 그만두시는 분이 생기면 좀 제가 좀 그렇기는 그랬는데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절대로 일본을 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외우면 이렇게 그 기억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죠. 하루 지나면은 거의 뭐 50% 이상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외운다는 다시 되새김질 한다고 합니까? 되새기는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를 사면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여기 한쪽에는 일본어를 적고 여기에 의미를 적는데 꿈이라고 이렇게 유매를 적었다면은 이렇게 꿈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적죠.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약 하루에 목표를 50개로 잡는다면은 이 목표는 자기가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잡아도 됩니다만 그렇게 시간이 없다면은 조금 20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루에 외울 단어의 양을 정해가지고 연습장에 서서 외워야 됩니다. 외울 때 일본어 부분은 마크고 한글 부분만 보고 외웁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 A3 용지를 그 당시 한 1,000원 정도 주면 꽤 많이 몇 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이 이렇게 주었습니다. 거기 A3 그 용지 앞뒤를 새카맣게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적으면서 이렇게 외웠는데 볼펜도 아까우니까 모나미 심만 사가지고 이렇게 계속 갈아 끼우면서 심도 무지하게 많이 샀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50개를 외우면은 두 번째 날 50개 새로운 단어를 외우기 전에 첫째 날 외운 50개를 다시 한번 써봅니다.
그래서 빠진 단어가 있는가, 빠졌다면은 빠진 단어가 있다면 다시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 50개를 다시 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50개를 다시 외울 때 첫 번째, 두 번째 날 외운 100개의 단어를 다시 체크를 합니다. 외워보고 또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외워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새로 외울 50개의 단어를 외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날 50개를 외우기 전에 새로운 단어, 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외운 150개를 다시 체크를 해봅니다. 자, 체크를 할 때 별로 시간이 안 걸립니다. 외웠던 단어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나 없나 꼭 체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외워주면 됩니다. 연습장에. 그리고 네 번째 날 외우고 다섯 번째 날 50개, 새로운 단어 50개를 외울 때 첫 번째 날은 너무 많이 외웠기 때문에 제외를 시킵니다. 첫 번째 날 3번 정도 반복을 하면 거의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150개를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단어 50개를 외우고 여섯 번째 날 새로운 단어 50개를 외울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외웠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50개를 다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 외울 때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는 제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 외웠던 150개를 다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주일날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시간 많으니까 전부 다 한번 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항상 외운 단어라면 절대로 자기 그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반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처음에 외울 때 많은 시간을 소비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체크를 안 해주면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 아까운 단어가 아니죠. 아까운 시간이 그냥 완전히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그 머릿속에 빠져가 있다면 다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노트가 단어장 노트가 두 권인가 세 권인가 있었는데 그 많은 단어를 방학 때만 되면은 다시 한번 모든 그 노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다 써봤습니다. 저는 다 써봐서 머릿속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잊어버리시면 다시 집어넣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공부한 지 한 30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외웠던 단어가 아직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신기하죠? 만약에 제가 대충 단어를 외웠다면 지금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일본어 이렇게 단어를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독하게 단어를 외웠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일본어 단어 외운 건 아닙니다. 일본에 한 3년 산 거 하고 또 호주에 와서는 시드니에 살고 나서부터는 일본 사람들 만날 수도 없었으니까 일본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회화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환경이 그렇지 않으니까. 다행히도 앉아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듣는 것만 하는데 다 들립니다. 그때 외웠던 제가 따로 이렇게 다시 공부한 게 아니고 30년 전에 외운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방송을 들어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립니다. 그때 그렇게 지독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일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렇게 방법을 듣고
꼭 나는 일본어를 마스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머리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말고 머리가 조금 남들보다 안 좋다면은 노력하시면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의 2배 이상 노력하면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수학은 못 이기지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수학은 머리 좋은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이외에, 그러니까 이외라고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자기가 타치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수학은. 그러나 언어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좋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저같이 이렇게 그렇게 안 좋더라도 머리 좋은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희망적인 발언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안 좋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머리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 정도의 희망적인 말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절대로 제가 희망적인 그런 좋은,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기분 좋아할 만한 그런 말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언어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단어 외우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던 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요나라.